오늘 두 번째 인물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고, 두 번째는 심산 김창숙 선생. 이 두 인물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단재 신채호 하면은 요번에 그 재미나는 게 잠수함 3,000톤급을 세 척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안창호호고, 두 번째가 안무호고, 세 번째가 신채호호입니다. 어떻게 역사학적 이름을 그 잠수함 이름으로 썼어. 3,000톤급. 그래서 잘 알려졌는데, 이분은 말이죠. 그냥 원래는 역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독립운동가라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뭐 중요한데 안 낀 적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뭐 이렇게 지금 전문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원래 성균관에서 급제를 해서 박사가 됐어요. 성균관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나중에 조선상고사니, 내가 오늘 책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조선상고사라는 책이고, 요거는 이제 조선상고 문화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다 한문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된 본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나같이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꼭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딱 보세요. 이쪽에서 하나 돌리고, 이쪽에서 하나 돌리고. 이 사람이 근데 성균관 박사에서 뭐 가르칠 것도 없고, 학교도 뭐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어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자가 돼요, 기자. 언론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황성신문, 장지연이라는 쓴 그 황성신문, 신야 방송대국을 쓴 그 장지연이 주필로 있던 황성신문에 들어갔는데, 일본인들이 너무 탄압을 해,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 베델이라는 대한 그 매일신보 라는 신분의 논설위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논설위원으로. 예?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 거야, 이 사람이. 예? 근데 주로 뭐냐면 역사 칼럼을 썼어요. 내가 지금 준 조선상고 문화사에 그걸 펼쳐보면은, 거기에 이 사람이 그때가 29세인데, 무슨 거를 쓰냐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역사 칼럼을 씁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 개의 편으로 된 게 아니라 총 50회를 썼어요. 총 50회에 걸쳐서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논설도 되면서 또 칼럼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를 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안창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아까 잠수함에. 근데 이 사람이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라는 걸 만듭니다. 신민회. 예? 그래서 여기에 창립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신민회 취지서도 씁니다. 취지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역사 회복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데 정신적 긴장감을 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으로 쏴서 싸우고 또 암살을 하고 건물을 부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랑스럽고 위대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들을 회복시켜서 민족적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심 또는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프라이드 또는 자신감, confidence, 이런 것들을
우리 조선 민족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역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연구회거든요. 제가 여기 회장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고대 한일 학술 대회를 했던 논문집이에요. 근데 이 논문집을 대륙백제는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거는 일본어로도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데 한번 이거 구경하세요. 이게 이제 이 성균관대학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연구회가 어떤 단체냐면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 단재 신채호 선생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려면은 한국 고대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한국 상고사 분야하고 일본의 기원이 된 백제 역사, 그거를 지금 가르치잖아요. 두 가지를.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한국 고대사를 통해서만 우리 민족의 민족 종기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같이 근현대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금은 일제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역사도 없고 뭐 다 일본이 또 역사를 다 왜곡하고 이런 상태에서 역사를 상실했지만 우리 민족이 과거에 BC 뭐 2000년대라든가 이 단군조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은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한테 배우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분은 나하고 나이 연배도 많고 뭐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역사반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물론 일본으로 간 백제, 야마토와가 어떻게 기원이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책을 봤지만 한국 고대사 쪽으로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일제가 말살시킨 잃어버린 역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를 올바르게 찾아야지만 한국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한국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로만 뭐 5,000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실질적으로 반만년의 역사의 주체가 뭐였는가? 그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뭐 내가 성균관대학 가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말로만 600 몇십 년이 됐다 뭐 건학된 지 이래놓고 실제로 그거에 겁맞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동창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고대사를 알리기 위해서 저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저도 또 이걸 또 보여드릴게. 돌려요, 다. 돌려봐. 내가 이제 그 한일 고대사를 밝히기 위해서 천신의 사자 광개토대왕이라고 광개토대왕 비문을 중심으로 한일 고대사를 만든 그 시나리오를 내가 썼어. 왜? 작가들이 역사를 몰라. 이걸 못 써. 또 이것도 또 구형하시라고 다. 내가 오늘 다 갖고. 이거는 근초고왕, 칠주도의 비밀로 해서 왜 후왕이 누구냐? 왜 후왕의 비밀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신채호라는 사람이요. 이런 논문만 쓴 게 아니라 소설도 썼어. 이 사람이. 을지문덕전, 을지문덕. 여러분들 여기 그 고구려 을지문덕 아시죠? 그 다음에 고려의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조선의 이순신.
이 사람이 학자로서 저 언론인으로 글 쓰면서 여기에 관련된 소설도 썼단 말이에요. 왜 글을 쓸까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단재 신초 선생의 정신을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려운 한문으로 된 역사 논설을 쓰면은 일반 대중이 못 읽잖아. 아는 사람만 읽죠. 그럼 이거를 대중화하고 또 공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소설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읽게끔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했던 게 뭐냐면 광개토대왕하고 한일고대사의 비밀이 광개토대왕하고 시기상으로 보면 백제 근초광이 먼저죠. 거기에 있는 그 칠지도에는 근초광이 왜 후왕으로 자기 손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광개토대왕에는 이제 그 400년 경자년 기사는 그 일본 외열도로 정벌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한일고대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게 광개토대왕 비문하고 근초고왕의 칠지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단재 신초 선생님 같이 저렇게 시나리오도 쓰고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 길게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가들이 그걸 가지고 대본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 학술대회 많이 하고 맨날 책을 이렇게 두껍게 내고 이래도 하나도 안 봐. 보는 사람만 보지. 누가 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영화나 드라마나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그 한일고대사를 밝혀보자.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 저 광개토대왕은 그 MBC 태왕사신기 있죠. 그거였는데 그 일본이 돈을 줘가지고 또 저거 내용을 바꿔버렸고 저희 근초고왕 내용은 우리나라 KBS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칠지도의 비밀은 빼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없고 역사의 그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싸움하는 드라마로 끝났어. 맨날 성벽 올라가서 칼싸움하고 한일고대사의 비밀을 밝히려고 그러는데 칼싸움하는 걸로 끝났다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는 왜 이 얘기를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단재 신초 선생님한테 나는 단 한 시간도 배움을 받지를 않았는데 그분의 생각하고 나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뭐냐? 첫째, 한국 고대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대중화 공론화하려는 문화 콘텐츠 방식으로 그 당시에는 영화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잖아요. 드라마. 그러니까 소설을 쓰신 거예요. 그분은. 나는 이제 저 시나리오와 저거를 쓴 거고 저희 스토리텔링을 쓴 거고 근데 이런 착상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고 그거를 내가 주장했던 게 이 학술회의에서 내가 기조 발표를 하면서 21세기는 이런 강의라든가 또는 책을 쓴다든가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내가 학술대회 때 기조 발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 학술대회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믿으니까 책하고 이런 논문집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좀 보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투쟁사관이야. 투쟁사관. 투쟁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조선이 평화 상태가 아니라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가만만 있었으면 모르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면 제3대 사이토 마코토가 와가지고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 왜곡해버렸다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게 식민사관이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오늘날에도 이거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 없애주고 정기를 다 말살하기 위해 너희는 항상 그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사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게 투쟁사관이 되는 거죠. 왜? 일제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했으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려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 그 당시는 일제시대 때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민족사관이라고 그래요. 민족사관. 우리 조선민족의 올바른 사관을 세운다. 이거는 일본 사관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일본 사관으로. 그 때문에 민족사관을 해서 민족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밝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대사가 찬란했기 때문에 이 고대사 위주로 역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게 지금 책 돌린 것 같이 조선상고사, 또 조선상고, 조선문화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인가? 그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조선상고문화사. 예. 요 조선상고문화사, 요게 아까 제일 먼저 썼던 독사신론하고 거기 나와 있는 게 조선사연구초, 조선사연구초 요것이 여기에 다 같이 요 세 개가 여기 같이 그 한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저 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사람은 저런 걸 사는데, 저게 아까 얘기했대로 이 사람이 하도 석학이라서 한문으로 줄줄 썼는데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요. 북경의 도서관,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중국 자료책을 한문으로 읽고 그걸 가지고 한문으로 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 예?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어. 한 가지 가르쳐 준 거는 거기 누구냐면 우리나라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이분이 자기가 이게 사료만 가지고 보면은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서관도에 가서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유적, 그 다음에 발해 유적, 옛날에 그 만주에 찬란하게 나라가 있었던 그거를 답사해서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면 그걸 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책을 안 주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답사를 하고 나서 또 그리고 중국 북경대학에 쓴 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이분이 나는 그래서 글만 썼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분이 또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의열단 아시죠? 의열단. 김원봉이랑 약산 김원봉이 쓴 암살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초청을 했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의열단이 어떻게 생각할 때는 남을 쏴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의 불안감을 갖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지 그런지 글을 한 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죠. 예. 글을 쓰는 게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겁니다. 조선혁명선언. 그러니까 그대들이 지금 조선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생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다. 의열단을 조직해서 싸운다는 거는 이거는 헛된 일이 아니다. 이거는 조선을 독립시키고 혁명시키는 관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 투쟁사가 하나 빠졌는데 아와 비야, 나와 타인 비야 이런 건데 여기서 아는 뭐냐면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비야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와 비와 간에 뭐예요? 투쟁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역사관을. 그래서 이 사람의 역사관을 투쟁사관이라고 해요. 투쟁사관. 일제가 왜곡했던
그 식민사관을 물리치고 다시 민족상으로 민족의 정기를 되찾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단재신 최호 선생의 투쟁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투쟁사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게 민족 단위로 역사를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좀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독사신론의 서론을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직 안 읽었으니까 난 다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쓰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한 종족을 먼저 드러내어 이것을 주제로 삼은 후에 그 정치는 어떻게 흥하고 쇠하였으며 그 산업은 어떻게 번창하고 몰락하였으며 그 무력은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났으며 그 생활 관습과 풍속은 어떻게 변하여 왔으며 그 밖으로부터 들어온 각각의 종족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그 다른 지역의 나라들과 어떻게 교섭하였는가를 서술하여야 비로소 진정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독사신론을 쓰는 게 1908년인데 29세란 말이에요. 1908년 29세 때 벌써 이런 머리가 트여가지고 이런 글들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학자 중에서도 나이가 나만큼 돼도 뭐 한문으로 역사책 써라 그러면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근데 옛날 때 그 단재신초라든가 또는 그 정인보 선생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한문을 우리나라 한글보다도 더 줄줄 썼어요. 그렇게 써야 성균관에서 또 급제도 하고 옛날에 뭐 한글로 성균관에서 시험 본 게 아니잖아요. 관리 뽑는데 다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일제 때 이완영 외조카 외질선으로서 식민사관에 앞장섰던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경성제국대학 교수하다가 해방 후에 서울대학이 돼가지고 서울대학 국사학장하다가 문교부 장관, 지금 보면 교육부 장관, 서울대 총장 뭐 다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제가 남긴 유산을 그대로 다 물려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볼 때는 이 고대사 분야는 거의 회복이 안 됐어. 역사가 그렇다고 발전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역사 분야가 뭐 국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 서양사도 있고 중국사도 있고 그리스사도 있고 뭐 많은데 많은 분야가 발달했는데 한국 고대사만 발달이 안 됐어. 왜? 일본이 딱 틀을 짜놨어. 근데 그게 이제 국립대학에서 그거를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더욱이 더 슬픈 얘기를 더 하나 더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리순 감옥에 갇혔어요. 이 독립운동 하다가. 그랬는데 너무 추운 거야. 겨울에. 그래서 며느리한테 속옷을 면옷을 좀 붙여라. 붙였는데 일본이 말이죠. 참 잔악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나쁜 걸로 감옥에 넣은 건 넣어도 밥은 주고 옷은 입혀야 될 거 아니야. 줬을까요? 안 줬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며느리가 속옷을 보냈는데 일제에게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친일파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면은 이런 거 입을 필요 없이 석방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친일파가 되라 이거예요. 민족사관 자꾸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돌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선비들은 절대 죽으면 죽지 절대 그렇게 안 해. 목이 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혜영 선생도 척추가 부러져도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성애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추워서, 예? 그리고 폐렴도 걸리고 동상도 걸리고 이래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이병도의 아들들은 손자도 그렇고 전부 서울대 교수 아니면 서울대 총장까지 했어. 손자들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아들, 단재신초의 아들은 독립군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방 후에 친일파들이 집권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을 국적을 회복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입학금도 부족하다고 그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KBS 스페셜에서 그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것도 나왔고, 그 아들인 신수범은 무슨 거라냐면 고철장사, 넉마 아세요? 이게 쓰레기 이렇게 있는 거, 넉마주의. 그 다음에 부두 노동자 하다가 이렇게 죽었고, 둘째 아들도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 독립군의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한 사람의 자식들이 이렇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계속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이덕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느냐고 계속 그 보훈처에다가 건의를 했어. 아니, 국가를 위해서 싸웠는데 국적이 조선인은 국적도 없애버렸어. 일제가. 그래서 이제 2008년이구나. 2007년에 건의를 해서, 그때 보훈처장이 누구였냐면 그 백범 김구의 아들이었어요. 마치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가정법원에 넣어서 승소를 해가지고 2008년에 그 우리나라 국적을 얻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36년에 죽었는데, 예? 1936년에 죽었거든요? 신채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64년하고 8년. 70년이 지나서 국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 미군정과 관련된 친일파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못하게끔,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 시나리오 쓰고 저 드라마 만들려고, 예? 시나리오 쓰고 스토리텔링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일본이 돈을 줘서 배영준이 끌어들여가지고, 광개토대왕이 안 된 게 태왕사신기라고, MBC. 일본인들이 400억을 줬어. 400억을 줘가지고 저걸 드라마를 훼손시켰잖아요. 역사를 또 반대로. 내가 쓴 거를 다 빼버리고 딴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이 역사 문화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일제가 남긴 후유증이야. 이것도 죗값이야. 이것도 죗값이라고. 왜 그냥 통치만 하다 가면 되지? 왜 역사까지 다 문화하고 문화를 말살시키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점령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교토에 있는 거나 나고야에 있는 문화재를 다 나고야성을 다 부셔버리고 그냥 교토에 있는 무슨 문화재를 다 불질러버리고 이러면 좋겠냐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남은 시간에 마지막 이번에 그 심상 김창숙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심상 김창숙은 여러분들 여러 번 내가 역사기행을 가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균관에 역사기행을 갈 기회가 있으면, 성균관은 조선 500년 동안 왕립대학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파생된 게 성균관 대학이란 말이에요. 성균관 대학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심상 김창숙 선생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역사기행 가서 내가 자세하게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은 왔었어, 그때.
저기 세 사람도 왔구나, 저기. 사토시도 왔었죠? 예. 이분은 그냥 평범한 그 경상도의 성주라고 하는 평범한 유생집의 아들, 양반이죠. 태어났는데, 그, 별명이 벼공이야, 벼공. 이게 안진뱅이란 뜻이에요, 벼공이라는 게, 안진뱅이. 왜 안진뱅이냐면, 일제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리가 휘어가지고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도 이 다리가 휘어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고문을 받아도 절대 항복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성균관대학을 세우고도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을 업고 다녔어. 출근할 때. 옛날같이 지금같이 뭐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거 이거 멋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업고 다녔다가 일화가 있는데 그 제자가 비가 오는 날인데 미끄러져가지고 옛날에 한복 입고 다녔잖아. 하얀 한복. 그게 그냥 빗속에 흙탕물에다 텄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벼공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냐 그 1905년에 아까 을사늑약이 되자 그 이승이라고 하는 선생을 유학 선생을 가지고 경복궁에 가서 오적 을사보조약을 찬성했던 한국놈 5명의 배신파가 있어요. 을사. 그게 쓸 시간이 없어서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산부 대신 권중현. 이렇게 5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목을 쳐라! 라고 이 경복궁 앞에 가서 울면서 호소했던 사람이래요. 역신을 목을 패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서 1910년에 이제 그 8월에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제 실망을 했어요. 나라를 잃었다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그 술만 먹고 막 지나고 있다가 어머니가 우리가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면은 이 김창숙 선생의 연극을 봐. 그 제목이 너는 누구냐?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김창숙한테 하는 말이야.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말이지 양가댁 아들로 태어나서 나라가 망했다고 술이나 처먹고 공부는 안 하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맨날 돌아다니고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누구냐? 막 이러고 시작하는 게 있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독서와 학문을 하면서 대개 선비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은 그 이렇게 서원을 줬듯이 그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청산서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거를 세웠다고. 그런데 이 사람도 머리가 또 정관석과 같이 돌아갔어. 뭐냐? 1919년 1월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베르사유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심상김창숙이 오라 우리가 1919년 3.1 독립선언 때 유교 대표가 빠졌구나. 이걸 통탄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이 유교 대표로 독립탄원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독립탄원서를 작성해서 이거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신문을 딱 봤는데 파리 강화회의 한데 그럼 그렇게 넘어가잖아. 근데 아니다. 이때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파리 강화회의에다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그 단재신초가 여러 역사 중에서 한국 고대사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광석과 같은 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전국을 돌아다녀. 발품 팔아서. 호남에 있는 그 유명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유학계 아주 거장이라고 그러죠. 또 호남에 있는 거장 이런 사람들 또 충남에 있는 거장 전국을 다다녀서 글을 받아요. 글을 받아가지고 한문으로 된 독립탄원서를 받는다고. 그리고 여기에 서명이 유학 대표자 137명이 여기다가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3.1 독립기념서는 누구예요? 독립기념문에는 33인이 서명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유학이 빠졌다고 맨날 빈정거리고 이랬다고. 예? 비굴하게 말이지, 뭐, 지성인이라고 그러면서, 유학자라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데에서는 빠진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신상 김창숙이. 우리는 그때 연락을 잘 못 받았을 뿐이고, 우리가 진짜로 조선을 대표해서 서명을, 유학 대표자로부터 글을 받고 서명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37명이나 일일이 사인을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상해로 갑니다. 상해. 상해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있다고 그랬죠? 백범김구 선생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백범김구. 그래서 백범김구 선생을 만나가지고 뭐예요? 이 독립탄원서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파리 강화회에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백범김구 선수가 당신 뭐 영어 할 줄 아느냐? 그리고 이 한문으로 된 걸 가지고 외국에다 보내면은 걔네들이 이걸 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영어하고 불어로 청도식을 만듭니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 당시에 그 신한 청년단에 그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배제학당 같이 동문인데 영어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신한 청년단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파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 국가도 아니고 뭐 일개 신한 청년단에서 파리 강화회에 들어가려니까 누가 입장을 시켜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독립탄원서를 영어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세칭 파리 장서라고 그럽니다. 장서. 예? 이거 장서는 이게 뭐야? 길게 쓴 문장이다 이거예요. 예? 파리로 페리스. 파리로 보내는 긴 문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파리 장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김규식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김규식을 상해 임시정부 해외위원부 무슨 직원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떤 신한단체, 이렇게 신한한국단 청년단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이름으로 파리 강화회에다가 이거를 장서를 보낸단 말이야. 제출한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뭐 만주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에서 독립선언서나 이런 탄원서가 뭐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정식으로 제출된 거는 바로 이 심상 김창숙 선생이 만든 유교 대표자가 서명한 파리 장서였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 가르쳐줘. 왜? 유학은 자꾸 우리나라 그 일제 때 얘기하는 조선이 싸움지랄이나 하고 맨날 유학자들이 나라 다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서양인들이 뭐 천도교, 기독교가 만든 독립 33인이 한 것이 뭐 가장 주된 거로 이렇게 가르친다, 교과서에서.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서에서 다 풀려나왔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일제 경찰이 그 서명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파리 강화회에 제출한. 그래가지고 137명을 다 검거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옥사하고 이래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거의 120 몇 명이야. 예. 나온 사람 뭐 도망가고 이래서 이런 사람 빼고 한 사람도 비겁하게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상해에서 이제 백범김구랑 독립운동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치질이 있었어, 치질이. 내가 이건 잘 모르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연극을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거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질 수술을 받고 있는데 밀정놈이 와서 또 그거를 또 찔러가지고 체포가 된단 말이야. 수술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나카사키로 끌려와가지고 다시 한국의 대구
감옥소로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대구의 감옥소에 있는 중에 이분이 하도 유명하다는 걸 알고 조선인 중에서 일본인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어. 예? 김완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변호사가 찾아와서 선생님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겠습니다 이랬거든. 자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읽어줄게. 왜냐하면 이거는 연극에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이게 대본에 있는 건데 나는 대한 사람으로 일본 법률을 부인한다. 일본 법률론자에게 변호를 위탁한다면 대의에 모순되는 일이다. 나는 포로다. 포로로서 구차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치욕이다. 결국 내 지조를 바꾸어 남에게 변호를 위탁하여 살기를 구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변호를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14년 구형을 받고 대전감호소로 왔는데 병세가 위독해. 그래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탄원을 하니까 결국은 이분이 1934년 9월에 형 집행정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다 못 쓰게 됐고 벽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너 항복하겠느냐 그러면 네 그리고 다 자수서 쓰고 뭐 일본에 편을 들겠다 그러고 전향서 다 띄고 고문이 두려워서 내가 얘기만 해도 그럴 만한 사람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독립투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 그렇게 해서 감옥을 다 빠져나왔거든. 근데 이런 사람 우리 여기 137명이나 심상김 장수 이러면 조선의 선비들이야. 조선의 선비. 국가를 잃은 거는 내 몸을 잃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한 몸 바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병신 고문 다 당하고 뭐 거기서 옥사당하고 죽고 척추가 부러져서 죽고 다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강인한 그 한국인의 정신들을 알아야 돼. 일본이 지나치게 한 거지. 포로에 대한 그런 예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됐는데 그 이제 미 군종이 얄타 회담 있죠. 얄타 회담.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는데 원래 그 나라가 이제 그 지잖아. 그러면은 일본에 38선을 그어야 됐었는 거야. 일본이 졌잖아. 나카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했잖아. 그때 조선은 독립군으로서 연합군 선포를 하고 일본에 항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미국이 한국의 항전을 인정을 안 해요. 임시정부를. 그리고 얘네들이 미소 얄타 회담을 해가지고 한국을 38선을 끊는다고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비극이었어요. 원래는 독일도 독일이 져서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라졌죠? 그 일본을 38선을 그어야 되는 거였어, 원래는. 38선을 그어도 동일본, 서일본으로 나누던, 아이가. 그런데 한국이 불행이 돼. 일본 대신에 한국이 결정된 게 미소공성회담을 해서 북한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고, 남한은 미 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통치를 해가지고, 그 하지중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일본은 메가도가 갔죠? 이 사람은 하지중장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신탁 통치를 하니까 여기 있는 독립군 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 신탁 통치 반대. 우리가 뭐 신탁이라는 건 의미가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정상화가 아니네. 미수가. 이런 애들을 키워주는 거야. 부모 같은 사람이. 그게 신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을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두 가지 그 큰 그 반대, 민족이 반대했던 게 하나는 신탁 통치 반대. 여태까지 일본하고 싸워서 독립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떠와서 또 차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국대화 반대. 경성제국대학이
서울국립대학으로 되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국대화 반대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그 국립대학에 아무런 근거도 없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정이 그 친일파 교육자하고 밀실해서 만든 거야.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총독부령으로 만들었지. 이건 법적 근거가 있지. 조선총독부가 만든 거고, 이거는 미군정이 만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국립대학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를 폐교하려고 그랬어. 어떤 사람들이 건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몰래 서울법인대학, 지금 동경법인대학이든 동경국립대학이 아니야. 법인대학이야. 왜? 법적인 근거로 만든다. 그래서 서울법인대학으로 법적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날치기 통과하고 심의도 안 하고 딴 거 통과할 때 같이 날치기 통과해가지고 이게 서울법인대학이 된 거예요. 지금은 서울법인대. 그래서 국립대하고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게 아니었어요. 국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딴 데로 돌아갔는데 이 하지 중장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성명을 발표해. 야, 우리는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데 지금 남한만의 그 유엔 감시하에 단독 선거,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단독 선거를 거쳐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면 미 군정은 철수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하고 30여 명의 임시 국무위원들이 그 하지 중장의 말에 다 믿어요. 그런데 유독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상 김창수였어. 자, 너희들이 들어올 때는 북한하고 소련의 스타코프와 미국의 하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둘이 서로 합의를 봐서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고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는데 미군이 그렇게 둘이 합의해서 사인해서 들어왔는데 하지 중장만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그러는 거는 그 협약에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으려면 북한에 있는 스타코프 소련 외상인지 하여간 있었던 사람, 스타코프 그러니까 소련 주재 그 사람한테도 사인을 같이 받아야 된다. 우리 그 카운터 사인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내가 영국에 만약에 유학 가서 어느 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대학 교수만 사인하면 통과가 안 돼. 다른 대학에서도 와서 사인을 해. 예를 들면 오사카 대학에서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어. 그러면 오사카 대학에서만 사인하면 안 되고 교토 대학에서도 오고 다른 대학에서 온 사람이 이게 진짜 그 가치가 있는 논문이냐, 지금 논문의 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카운터 사인을 안 해서 그래. 다른 대학에 와서 그걸 같이 해서 사인을 해줘야지 그것이 학위를 인정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논문 가지고 문제가 많잖아. 근데 외국은 다른 대학에서도 와서 심사를 해. 그걸 external examina라고 그러는데, 자관 소련의 스타코프도 사인을 해줘야지 이게 네 말이 맞는 거지. 하지 중장 말로는 못 듣겠다 그랬더니, 그럼 미국 말을 들어야지. 그럼 투표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딱 했는데 심상 김창숙만 반대고 다 찬성이야. 그래가지고 난 그러면 국무위원을 그만두겠어. 그리고 백범김구한테 당신은 정치계로 나가서 내 대신 싸우고 나는 학계로 나가서 인재를 양성하는 성균관대학을 세우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1946년에 백범김구 선생이 육성회장이 돼. 육성회장. 육성회장 아시죠? 그 이사장 같은 거 있잖아. 학교 가면 이사장. 그게 육성회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심상 김창숙 선생이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학장이 되는 거죠. 그때 뭐 대학교라고 크게 해서 뭐 총장이라기보다는 학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민족의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우리나라의 대학이 성균관대학이고,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서울국립대학은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이 해방 후에 미 군정과 친일파에 의해서 명칭이 서울국립대로 바뀌는 거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우리나라 그 역사의 그 과도기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국립대학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성균관을 잇는 성균관대학이 국립대학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균관대학이 국립대학이 되고 서울대학은 대학원만 남으면 돼요. 대학원. 왜? 여태까지 공부했던 연구 실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학원만 남으면은 그러면 각 대학 나와서 대학원은 서울대학 가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그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출신 그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안 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될지 모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4명의 그 사람을 얘기했죠? 이회영, 이상설, 첫 시간에 그렇게 했고, 두 번째가 단재 신채호, 신상 김창수 선생에서 이것이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고른 게 아니라 뭘 했죠? 우리 국가 민족의 빛이 될 수 있는 정광석과 같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 예? 이회영은 아까 뭐라 했어요? 뭐 고종을 북경으로 망명시킨다 해야 된다든가. 또 이 단재 신채호는 한국 고대사를 회복해서 민족 정기를 살려야 된다든가. 신상 김창숙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 빠졌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독립탄원서를 정식 국제회의인 베르사유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그 매스컴 많이 탄다고 해가지고 지도자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천재와 같은 그 정광석과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또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희생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인물을 내가 뽑아봤단 말이에요. 뭐 질문할 거 있어요? 네. 한국의 정신을 잘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름대로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인물인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동에 있는 생가터를 방문하는 걸로 역사기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